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전 7시 35분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에서 2주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000명대로 급증했는데 이게 하루 사이 2,000명 넘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발표된 수치가 어떻게 비슷할 것 같습니까? 네, 어제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아하. 네. 자, 그러면요.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예고를 해왔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확진자 증가 속도 이건 예측치를 좀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당초에 일상 회복을 하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었고 10,000명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 시나리오는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예. 저희들이 감염 확진자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또 규모 이런 거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예. 더 오히려 이제 가장 힘든 건 이제 위중 환자가 많이 는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병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더 악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명 시점도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점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성인들은 대체적으로 2차까지 접종 마치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네네네. 요즘 이렇게 폭증할까?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전문가들도 그랬고 우리 정부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예. 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백신 효과가 6개월은 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위중 환자 발생 비율, 네. 이제 위중증화율이라고 하죠. 그게 예. 되게 한 1.4에서 1.7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대치로 잡고 병상 준비라든지 이런 대비를 했는데 예. 이게 6개월 간다고 예측했던 게 지금 3개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4개월부터는 네. 굉장히 낮아져 버렸죠. 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제 위중 환자가 늘어남에 따른 그런 예.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델타 변이보다 요즘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고 하는 이 오미크론요? 이거는 감염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오미크론 지금까지 어제 늦게까지 지금 추가 확진자를 보니까 한 60명 정도로 는 것 같습니다. 60명 정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역학적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이제 유전자 조사랑 다 해보니까 예. 지금 변이로 확정된 건 한 6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확진된 분 중에 마스크 착용하고 오미크론 감염자 1분 정도만 대면했는데도 전염됐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예. 그 부분은 이제 식당 가면 손님이 확진됐었고 예. 종업원이 감염된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미크론의 이제 속도나 감염력 이런 부분은 이미 좀 남아공 상황으로 봐서 좀 빠르다라는 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업원이 이제 감염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손님은 우리가 식당은 어쨌든 마스크를 벗고 상당 시간 동안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확진자가 머물렀던 시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기 중 전파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혹시 이제 식당의 환경, 또 식당이 환기를 안 했을 때의 문제, 예. 이런 것들까지 이제 사전에 좀 고려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건데요. 예. 이런 것과도 좀 그게 좀 더 가중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상황을 놓고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게 본격 확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1만 명이 아니라 수만 명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오미크론 자체로 보자면 이게 감염력 자체도 좀 있다고 남아공 상황에서 보이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전파력 부분은 예. 이 바이러스가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델타가 늘어나는 그런 요인과 마찬가지인데요. 예. 환경이 어떠냐,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떤지, 이동량이라든지 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개개가 갖고 있는 면역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접종하고 나서 접종 백신 효과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도 이게 속도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속도가 더 늘어난다면 뭐 이동량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것이 특별히 또 면역력을 더 확대시키지 않는 한에는 이제 엄청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자, 그런데 해외에서 그 이른바 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것도 네. 확인됐다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건 오미크론인지조차도 사실은 파악하기 힘든 그런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거 그렇지 않아도 오미크론 확산 이거 파악하기도 힘든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또 국내에도 확인되면서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특히 오미크론이나 이런 데는 뭐 유전자 분석까지 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세계적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아울러 보고 있고 예. 특히 오미크론은 이미 내 국내 확진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격리 강화라든지 또 그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한다든지 예. 또 자가격리 접종을 해서도 자가격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산 감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충분한 그 샘플이 모아진 건 아니지만 오미크론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중증으로 가는 그 케이스는 좀 적다 그러던데요. 예. 네네. 지금 보니까 대개 현재 확진자로 그 오미크론 확진자인 분들이 되게 예. 아직은 60세 이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 발생한 뭐 인천의 의료원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미크론 확진자 부분에 대한 그 정밀한 그런 예. 조사 또 검사하고 함께 치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역학관계도 다 이제 밝혀내야죠. 예. 네. 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오미크론 걸린 분들은 다 이렇게 고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셨던 지금 큰 문제가 단순한 그 확진자 수 급증만이 아니고 그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800명 넘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 치료할 중환자 병실 뭐 추가 병상 이거 확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중환자 병실 이동률이 한 79%로 거의 80%로 육박하고 있고요. 예. 수도권도 그중에 보면 85%, 비수도권이 60% 정도인데 예. 이제 그 때에 따라서 막 90% 육박하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현재 저희들이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된 게 한 1,900병상 정도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중증 환자 같은 경우가 한 1,200병상, 그리고 거의 중증 환자 병상처럼 쓰고 있는 준중증 병상도 예. 한 650병상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사회적 거리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두 차례 정도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던 목표가 한 1,200병상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요. 예. 1,150병상 정도, 지금 한 1,200병상 가까이 확보됐고, 특히 중등증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병원에서 예.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 코로나에 네. 진료를 함께 하겠다라는 게 있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그 병상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증 병상은 꾸준히 지금 확보하고 예. 또 중증 병상 효율화 방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중증 환자 중에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또는 3차 접종 이거 빨리 해달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네네.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이제 저희들이 가장 순서대로 지금 그 돌파 감염 숫자라든지 이런 게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맞았었던 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었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또 코호트 되면서 돌파 감염 되신 분을 제외하고 나면 예. 한 11월 말까지 저희가 90% 정도는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 이제 어르신들 60세 이상 고령층 같은 경우가 이제 접종이 계속 돼 왔잖아요. 예.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22%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75세 이상들은 65% 정도 완료했고요. 예. 60에서 74세가 지금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예. 지금 다음 주로 보면 지금 예약률은 한 50%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는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요, 그 12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 뭐 방역 패스 문제를 많이 많은데 접종률은 좀 높아지고 있나요? 네, 지금 그래도 이제 30%좀 넘어섰습니다. 30%요? 네, 그게 예. 연령대별로 이제 고2, 고3들은 뭐 90% 넘게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이하 부분이 이제 중고등학교 1, 2학년 네네. 뭐 이런 거기가 좀 더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요즘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다음에 자신이 재택 치료 대상인지 일단 아닌지 이거부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재택 치료 과정 어떻게 될까? 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네네네. 해주시죠. 이제 재택치료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면서 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제 재택치료를 가장 강조를 했었고요. 예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거는 좀 더 당긴 상태인데 현재는 지금 모든 확진자는 일단 재택치료를 받는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일단 발생을 하면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관리팀이 역학조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재택치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시원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기숙사에서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재택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주거 환경이 안 맞았을 때. 네네. 이런 경우에 또 혹시 가족 중에 이제 뭐 접종하지 않은 아주 위험한 그런 분이 계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재택치료에서 제외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어떤 의식 장애가 있다. 또는 도저히 뭐 무슨 해열제나 이런 걸로 해서도 열이 안 떨어지는 고열이다. 뭐 이런 사례들은 이제 우선 병상으로 배정을 하고요. 예. 나머지 기저질환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병상 배정반에서 총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병원으로 중증병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중등증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생활치료에서 좀 관찰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해서 병상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재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택 치료로 저희 이제 확장이 되면 그걸 알려드리고 재택 치료와 함께 이제 앱을 깔아야 됩니다. 네. 이제 재택 관련 앱을 깔고 재택 치료에 필요한 키트, 혈압기 또 체온계, 그다음에 이제 산소 포화도기 이런 걸 나눠드리고 일반적으로 좀 뭔가 간단히 식사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거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협력병원이 지정이 되면 그 협력병원에서 매일 2번 정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증상이 있는지 혹시 나빠지는 건 없는지. 근데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 협력병원의 의사쌤하고 비대면 진료를 해보고요. 비대면 진료를 해봤더니 약도 좀 필요하고 진찰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오셔서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밤에라도 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24시간 응급 그 콜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협력병원에 연락을 하시면 응급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열흘 7일 이제 날짜가 좀 됐는데 그 재택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격리가 해제가 되는 것을 이제 그 협력의사의 의사가 확인하고 그동안 뭐 모아두었던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한 3일 정도 놔뒀다가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재택치료가 진행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나눠주는 키트 이거 가지고 뭐 체온도 재고 산소 포화도 직접 재야 하는 건데 이제 앱에다가 또 입력해야 되고요.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건강관리하는 팀도 있지만 재택 관리를 해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행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앱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주고요. 또 이제 하루에 2번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또 이제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 재택치료 대상자 함께 사는 그 가족 같은 동거인들요? 이분들도 하시는 격리되는 건데 이게 좀 기간이 좀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열흘에서 7일로 줄었습니다. 열흘에서 7일로? 바이러스 특성상 7일이 지났을 때는 감염력이 거의 없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또 실제로 재택 치료나 생활치료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에 따라서 그렇게 단축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들도 접종해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의 근거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린이가 확진되면 가족이 다 전염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제 뭐 어린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진자의 감염 동선이라든지 경로를 보면요.
그 확진자로 인한 접촉이 가장 많고요. 그 접촉 장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족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주 보고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사람들이 감염 전파의 위험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네. 네네. 자, 지금 4주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사적 모임 인원 네. 줄였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 뭐 대폭 확대했고요. 자, 문제는 이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아닌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특별 방역 조치한 지 이제 일주 아직 좀 못 됐는데 예. 일주 지나고 나서도 아직은 좀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주로 확진을 주도하고 있는 그 연령층의 추가 접종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예. 요양시설은 마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의 60세 이상의 그 접종률이 아직 좀 미진한 상태예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확산도 되고 있지만 위중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종하는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사이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동이라든지 만남 이런 걸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접종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이 기간 면역을 우리 지역 그 사람들이 면역이 약해진 분들 면역력 확보하는 동안 우리 전체가 좀 이동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돼야만 예. 이게 좀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